수딩겔을 준비를 했고요. 이게 지방이에요. 이거는 수정토인데 자가 조직이에요. 지방을 내 자가 조직 사이에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정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가슴 자가 지방 이식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슴 지방 이식이란 건 신체 다른 부위에 있는 자가 지방을 채취를 해서 가슴에다 넣어준다, 이게 전부거든요. 크기가 중요하다는 아니고요. 내가 본래 갖고 있는 조직의 양의 문제예요. 내가 본래 갖고 있는 지방의 양이라든지 근육의 양, 연부 조직의 전체적인 두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A컵을 원래 갖고 있다고 그래도 이 부분이 근육이 많을 수도 있고요, 지방이 많을 수도 있고 유선 조직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방 이식은 넣는 부분이 근육과 피하 지방층이거든요. 이 부분이 두꺼우면 지방 이식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원래 갖고 있는 조직이 근육과 지방은 거의 없이 유선 조직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동일한 가슴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와인잔에다가 수정토를 준비해 왔습니다. 조직이 요만큼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 정도로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일한 양의 지방을 넣을 건데 실제 지방을 넣지는 않고 물을 넣을 거고요. 이 실험은 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가, 지방을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조직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이 들어가서 얼마나 내 몸에 생착이 돼서 남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본래 갖고 있는 자가 조직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의 크기가 달라진다. 물을 먹고 커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다른 질문 주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 맞아요. 지방 이식을 통해서 가슴 위쪽에 근육이나 피하 지방층에 지방을 태워주는 정도로는 역부족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지방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요. 처졌다 하면은 피부와 피하 지방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고, 늘어난 조직은 얇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얇아진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머금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기세포 지방이식과 일반 지방이식 모두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지방이식이에요. 줄기세포 지방이식에는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고요, 일반 지방이식에는 적게 들어있어요. 이 차이가 전부고요. 줄기세포가 한 개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과를 내진 않아요. 효과를 내려면 약도 그렇지만 일정 농도를 넘어서야지 그때부터 약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만한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만 뽑아요. 따로 뽑아가지고 지방과 동시에 섞어서 넣어주면 줄기세포와 관련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하더라도 줄기세포를 얼마만큼 수출을 해서 몇 개 셀을 뽑아낸 다음에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할 건지가 선행돼야 되고, 그게 충족됐다 하면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수술을 잘하면 됩니다. 지방을 최소 단위로 조직 사이사이에 잘 넣어주면 생착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영양 섭취 잘 하기 위해서 밥 많이 먹고요.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담배 안 피시면 됩니다. 수술을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방 이식을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빠르게 덩어리로 넣는 사람이 있으실 거고, 100번에 나눠가지고 넣고 뺐다가 또 다시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면서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지방 알갱이 하나하나가 조직 사이에 침투할 수 있도록 놓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생착률에 있어서는 한 번에 빵 놓으면 지방이 어떻게 생착이 되냐면, 주변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혈관에서 영양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껍데기 부위만 생착이 되고요, 내부는 생착이 안 되고 괴사가 돼요. 기름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석회화가 될 수도 있어요. 생착되지 않고 딱딱하게 돌덩어리처럼 붙는 석회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와 반대로 100번을 찔러가지고 지방 알갱이 하나하나 조직에 스며들게 했다 그러면 그 지방 알갱이에는 혈관이 이렇게 가다가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알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들이 다 생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들어간 지방이 석회화나 오일 낭종 등의 부작용 없이 잘 생착이 돼서 내 지방처럼 될 수 있는 거죠. 5분 만에 끝났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방 이식은 채취할 때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고요, 넣을 때 또한 뽑을 때만큼 비슷한 공을 들여야지 잘 생착이 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뽑을 때도 트라우마를 많이 주면서 뽑은 지방은 뽑을 때부터 파괴가 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넣어봤자 생착이 안 되는 거고요, 넣을 때 또한 시간 들이고 공 들여가지고 천천히 넣어야지 이게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지방이식에 적합한 분들이 20명에 1명 될락 말락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얇은 조직에 걸맞는 또 다른 수술을 추천을 합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수딩겔을 준비를 했고요. 이게 지방이에요. 이거는 수정토인데 자가 조직이에요. 지방을 내 자가 조직 사이에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을 성의 없이 넣는 경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직 안쪽에 한 덩어리로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10cc의 지방이 가슴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커졌죠? 하지만 지방은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피부 바로 아래쪽에 들어갔어요. 생착되는 거는 가장 겉표면에 있는 것만 생착이 되고 안에 있는 거는 석회화가 되거나 오일 낭종이 되거나 그렇게 변할 거예요. 두 번째로 조직 사이사이에 넣어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10cc를 넣었습니다. 지방을 한 덩어리로 넣은 거는 아래쪽에는 내 자가 조직이 이렇게 모여 있고 지방은 위쪽에만 있고요. 골고루 지방을 군데군데 넣은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자가 조직과 지방이 균일하게 있는 거예요. 자가 조직 사이에 우리가 혈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착이란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 모양과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생착이란 과정 몇 달의 시간이 흐르면 이 겉부분만 살짝 생착이 되고 안에 부분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딱딱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돌려서 봐도 균일해요. 어느 한 부위에 지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균질하게 지방이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반대로 자가 조직 사이에 배열이 촘촘하게 있고 앞쪽에만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게 보이죠. 석회화가 생기면요. 석회화된 부분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수술 중에 석회화된 지방을 만져보면 돌멩이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석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빼는 것도 문제를 만듭니다. 이거를 빼면 여기 움푹 파이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없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면 그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거는 제대로 지방 이식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이식된 지방은 혈관이 자라 들어가고 원래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지방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넣었던 수정토 보겠습니다. 원래 조직이 적었던 사람한테 조직이 많았던 사람한테 동일한 양의 물을 붓고 결과를 보면 지방이 조직에 비해서 과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물을 다 먹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직 사이에 들어간 지방은 생착이 돼서 조직 양을 키우는 데 기여를 했지만 생착이 되지 않은 지방은 남아가지고 석회화를 만든다거나 오일 낭종을 만든다거나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겠죠. 조직이 많았던 거를 가정한 와인잔은요, 조직 자체가 지방을 가득 먹어가지고 생착률도 좋을 뿐더러 과량의 지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석회화라든지 오일 낭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지 않고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방 이식을 할 때 훌륭한 결과를 만들려면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의 양이 충분한지, 이식한 지방이 적정량이 더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방의 양이 내가 갖고 있는 조직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갔다면 효과도 별로 없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가지방 이식의 성공 조건 3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 조직이 풍부해야 돼요. 두 번째, 이식할 부위의 조직이 풍부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식이 끝난 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서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술, 담배 못 끊겠다는 사람, 특히 담배 못 끊으시겠다는 분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면 혈관이 수축해요. 혈관 수축하면 지방으로 가야 될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피우는 그때만 피우고 나서 한참 동안 혈액 공급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1년 365일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 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잘 먹어도 담배를 피우면 영양 공급이 지방으로 안 가는 거고, 담배를 안 피워도 안 먹으면 또 영양 공급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활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지방 이식은 안 쳐다보고 다른 수술 하시는 게 좋습니다.